네, 안녕하세요. 김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하는 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첫 영상에서는 제가 AI 툴을 사용하면서 AI 영상 제작 시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툴을 다루지는 않고요. 미드저니와 런웨이, 토파즈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저는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미드저니와 그 런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요. 사실 제가 AI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각 툴의 기능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작업을 해나가는 게 더 뭔가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튼 이번 편은 AI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개념을 정리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미드저니와 런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뤄볼 거니까 많은 분들한테 조금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AI 영상을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툴을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자리 잡은 툴들의 경우에 결국 생성하는 기술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클링이나 런웨이, 비오3, 소라 이런 알려진 툴 안에서 일단 선택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툴들을 보시면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죠. 하나를 배워두면 다른 툴도 그렇게 어렵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툴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고요. 그 중에 런웨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보다 런웨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연히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런웨이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건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이게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 경험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먼저 경험하고 프로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부터 시작하지였는데요. 결국 AI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영상은 결국에 기획하고 그 다음에 AI에서는 이미지화시키고 영상화시키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에 각각의 툴을 한번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매번 새롭게 밀려드는 업데이트 내용과 새로운 툴들을 이런 정보들이 맨 처음 하는 분들께서는 다 하면 되지 않을까? 다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 범위도 되게 넓고요. 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피로도도 되게 심해진다는 걸 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문단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술들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저는 스레드나 이제 AI 카이브와 같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뒤쪽에서 현재 AI로 제작한 이미지와 영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으니까 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이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유튜브 쇼츠나 광고, 영화, 목적에 따라서 저는 선택할 툴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툴도 다르고요. 필터링 해야 될 AI 소식도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작을 하시기 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대해 길이나 내용을 정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느 파트까지 할 것인가인데요.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좋긴 하겠지만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을 직접 해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야 할 것 같은 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건 또 바로
피로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작업에 경계선을 두고 시작을 하시다가 점차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기술이 보완되어야 할까 부분인데요. 신기능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뭔가 다 안 쓰면 안 될 것 같고 뒤처지는 느낌도 들게 막 부추기는데, 사실 위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인이 필터링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AI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세워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마음이 좀 급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툴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해보시면. 이런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요, 계속 사용하는 툴을 바꾸게 되니까 결제하는 돈은 늘어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제대로 기획한 영상은 만들기는 어려우면서 뭔가 남들과는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제작 전에 자신만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단단하게 가다 보면 결국 개인의 감각과 기획 싸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생성형 AI 기술이 어느 정도이고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로 만든 이미지의 퀄리티는 꽤 높아요. 정말 많이 높습니다. 상세 페이지나 일반 사진들은 대체할 정도로 정말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기가 2025년 5월인데 사실 뭐 6개월, 1년만 있어도 이런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 도시 안에 이렇게 있는 여성분인데 똑같이 프롬프트를 3번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게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캐릭터나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영상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해결 불가할 정도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미드저니를 보게 되더라도 캐릭터 레퍼런스 혹은 옴니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100% 자유롭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외에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컴피어 같은 보다 전문적인 노드 형식의 툴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화 툴 중에 하나인 런웨이 안에서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이미지 레퍼런스 기능에서 많이 조금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카라는 툴에서 나온 페이스 수합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 제가 넣어두긴 했지만 사물은 조금 수합해서 잘 대체가 되는 반면 인물은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관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한 70% 내외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의 문제점은 텍스트 구현 부분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간판 뒤에 글자나 립스틱에 표현된 글자들이 조금은 이상하게 구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 구현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해서 보다 조금 더 잘 나오게 보완할 수도 있고 제가 PPT에서 적어두었듯이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아직 개선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중개체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이시듯이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개체가 표현이 될 때 이질적인 표현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의 모양이나 각도가 되게 이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사진은 인물을 가지고 왔지만 인물 외에 다른 개체들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표현하는 게 많아질수록 구현력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막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미드전이나 포토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얼굴 및 신체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손가락이 6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동양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서양인보다는 좀 이질적이거나 계속해서 비슷한 얼굴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큰 단점은 아니고, 손가락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드저니의 에디트 페이지나 포토샵의 생성형 기술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미드저니에서 버전 7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동양인 표현이 되게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카메라 구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진에서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를 정면으로 바꾸고 싶을 때 나머지 요소들은 다 유지하고 얼굴만 정면으로 바라보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더라도 조금 미묘하게 달라져서 정교한 카메라 구도를 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정면과 옆모습 등 다양한 각도를 한 번에 생성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넣거나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꿔서 다른 각도를 얻은 다음 그 달라진 각도를 캡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영상화를 거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질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무튼 이 부분은 아직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드저니의 옴니 레퍼런스나 추가적인 기능들 덕분에. 자, 이렇게 지금 25년 5월 기준 생성형 이미지의 수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들은 기존의 이미지 툴인 포토샵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관성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성 부분도 그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생성형 영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비현실적인 장면이나 어려운 카메라 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만큼 영상화를 시킬 때면 되게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장점들과 더불어서 물론 단점들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지의 문제와 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영상화를 시킬 때 글자를 가지고 영상화를 시키는 T2V가 있고 이미지를 영상화시키는 I2V가 있는데, 생성형 AI의 랜덤성을 줄이고 정교함을 늘리기 위해서 글자보다는 이미지에서 이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영상화시키는 I2V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일관적으로 잘 나오면 사실 영상도 일관적으로 나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이미지에서 나오면 영상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화질 저하 현상인데요. 툴 안에서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좀 갈리긴 하지만 이미지와 비슷하게 다중개체를 생성하게 될 때 특히 발생 빈도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IF 파일이라 이미 화질이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보더라도 꽃 개체가 뭉개지거나 다르게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이를 위해서 개체 수를 제한적으로 생성을 하거나 업스케일 기능을 통해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스케일 기능을 활용을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보이시듯이 아주 작은 개체들의 표현들이 많이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된 게 얼마 전에 나온 구글에서 나온 비오3 같은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질적인 움직임입니다. 물리 법칙이 오류가 날 때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AI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이시듯이 이런 격동적인 움직임을 영상화시키면 물리 법칙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장면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해당 모션에 좀 특화된 엔진이나 프리셋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엔진이 나한테 좀 더 필요할까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얼마 전 나온 비오3 같은 경우 이런 물리법칙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개선된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죠.
자, 다음은 복잡한 액션 표현입니다. 이질적인 움직임 파트와 유사한데 좀 복잡한 움직임이 들어갈수록 이해도가 아직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영상의 경우 물속에서 걷는 이상한 장면이 조금 구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앞선 내용과 같이 해당 장면에 맞는 엔진이나 기능을 통해 보완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보완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 다음은 립싱크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적어두긴 했지만 거의 다 해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영어보다는 한국어의 인식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 정도인데 사실 이 부분도 하이드라나 드림이나와 같은 전문 립싱크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와 영상의 현재 수준, 그리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진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작업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아, 이런 툴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도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 이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되게 자신이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되는데 기존의 지금 영상과 그 다음 이미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단히 저의 작업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드저니와 런웨이, 토파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기획을 할 땐 GPT로 기획을 하고요.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 후 런웨이로 영상화 시킵니다. 이후 음악이나 더빙은 수노나 11랩스를 통해 제작을 하고요.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AI 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속도, 비용,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속도는 당연히 원하는 결과물을 실제 촬영보다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용 또한 훨씬 저렴하죠. 근데 제가 중점으로 본 게 바로 이 세 번째인 확장성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나 비용으로 장점을 가지고 지속하기에는 대체되기가 너무 쉽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확장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 툴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AI를 통한 표현 기법에 저는 집중해서 처음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헤맨 것도 많았고 조금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이게 맞나 아닌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안에서 본인만의 작업 스타일과 본인에게 조금 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니까요.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꼭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여러 가지 툴에 있어서도 본인만의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에 대해서 약간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